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재 박고수 소방 아카데미 원장이자 밴드 스터디 원장인 이광재라고 합니다. 자,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방시설 관리사. 그래서 제가 올해는 1차 강의를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강의를 그냥 동영상 밴드 스터디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생동차 합격생 1년도 안 돼서 합격한 이제 수강생이 나왔죠. 이제 그 수강생이 이제 지방에 있는 모 학원을 다녔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직접 이제 대전에서 모임에서 직접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이제 제가 맥주도 한 잔 따라주고 했는데 여학생이죠. 거기 학원에는 자기가 거의 다니지 않아서 합격자로 말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밴드 스터디를 계속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으로 22세 정도 됐을 텐데요. 합격을 했고 합격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가 이제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GS 순환 강의를 만들었는데 이제 고시촌에서 이제 인기 있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쌍기사 정도 실력이 확보되어 있다면은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저도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어떤 처한처지에 따라서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지원받는 순수한 뭐 학생, 수험생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1차와 관련해서는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회사도 이제 직원 한 10명 정도 되니까 시험을 많이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뭐 기사 시험도 준비하고 관리사 시험도 준비하고. 근데 의외로 이 객관식에 대한 요령이 없는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팔치선다예요. 자, 팔치선다는 지문이 8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각각의 지문을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박스에다가 5개에서 8개까지 실어놓고 여기서 맞는 것만 골라라, 틀린 것만 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배점도 각각 2점, 3점, 4점이기 때문에 문제 수는 40문제. 똑같은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배점이 높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틀려도 점수는 더 낮아져요. 그런데 커트라인은 90점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7급 정도 객관 시험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객관식,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똑같이 어느 정도 내가 가령 내가 시험을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나와도 내가 100%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실력자는 거의 없겠죠. 근데 지금 실력이 70%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근데 커트라인 90점이란 말이죠. 80% 확보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럼 똑같이 80%, 뭐 79%, 81% 이 정도 확보가 됐을 때는 그날 컨디션도 작용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게 있어요. 객관식 푸는 요령이라는 거죠. 이 요령에 따라서 80% 똑같이 80%의 득점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82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딱 80점, 컨디션에 따라서 78점, 당락이 완전히 좌지우지 돼버리죠. 근데 저는 모두가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물론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3, 1. 자,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동영상 강의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하세요. 일단 소방안전관리로면 하자 역학이 있는데 크게 나와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바로 뭐 몇 초도 아니죠,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는 구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관운도 17년도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17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2차 경험이 있으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관리사 1차 시험인데 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로면 하자 역학인데 이것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거의 없죠. 이제 1번 같은 문제 계산 문제인데 순서대로 일단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1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법령 과목, 그 다음에 제5과목 하자안전 기준 암기 테스트죠. 기계라든가 전기,
구조는. 이렇게 제가 원래 글씨가 악필입니다. 악필 중에 완전 악필이에요. 네, 그런 저도 소방에서 그래서 시험을 합격했죠. 글씨를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이광재 치면 이제 정치인이 나오니까, 아무튼 유튜브에 치시면은 제가 글씨 교정론에서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 순서는 일단은 1과목,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 기계, 전기, 구조, 그 다음에 연물 과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료학 나오는 유체역학과,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약재화학 나오는 과목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과목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크게 차이가 없다면. 나는 처음부터 유체역학, 계산문제부터 푼다. 나는 너무나 이게 숙달되기 때문에 나 바꾸기 싫다. 그런 분은 그냥 바꾸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숙달돼서 나는 그게 더 빠르다. 그런 분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푸실 때, 자, 1번부터 쭉 풀죠.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골라서 풀지 말고 그 과목에 들어가면 일단은 쭉 1번부터 쭉 푸세요. 그래서 3.1, 4.4죠.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계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6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60점을 맞아야 되면 내가 정확히 60%만큼 모든 걸 알고 있어야 60점 나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내가 50%만큼 알고 있어요. 나머지 50%도 생판 모르는 건 아니겠죠. 공부해서 애매하겠지만은, 근데 50%를 완전히 모른다 가정을 해볼게요. 50%를 완전히 알고 있고, 이 50점 다 맞았죠. 나머지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걸 다 찍는다 봤을 때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0.25를 하시면 얼마인가요? 얼마 나옵니까? 12.5가 나오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62.5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식 공부는 더더구나, 주관식도 약간 비슷하지만 객관식 공부는 넓게 많이 할 필요보다는 정확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사법시험,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사법시험에서도 정확히 이것들이 통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얼마 남았나요? 5일에서 6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돌리세요. 문제에다 전부 다 정답을 표시하시고, 객관식에서 가장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 이걸 하나씩 답을 생각하면서 푸는 겁니다. 완전 시간 낭비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답을 찾는 공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답을 전부 다 달아놓고 풀고, 오히려 마지막에 공부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안 보고 푸는 겁니다. 몇 번이면 돼요. 훨씬 더 어려운 시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특히 서울법대 들어갈 정도면 공부로는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이죠. 아이큐를 떠나서 다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50%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62.5, 근데 점수는 62.5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40%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자, 40%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나머지 60%를 전부 다 찍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0.25 하면은 15, 그러니까 55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험에 떨어지잖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40%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60%를 내가 모든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열 에너지는 기계적 열 에너지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이건 암기하고 있으면 유도열로 곧바로 나옵니다. 근데 마찰열이 아니고 마찰 스파크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마찰은 뭔가 물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설명이 잘못됐네. 열 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아닌 거. 그러니까 유도열. 자, 마찰은 뭔가 이 기계적으로 마찰을 시키는 건데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50% 곱하기 0.25였는데 지금은 0.25가 아니라 곱하기 0.5로 들어가야겠죠. 확률이,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표시해놓고 제일 나중에 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때는 문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OMR 카드를 하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이 1번부터 4번까지인데 4번이 유독 많이 나왔고 1번도 많이 나왔어요. 2번하고 3번 체킹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2번이 많이 나왔다면 4번과 1번 중에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1번과 4번 이렇게 돼 있죠. 2번 아니란 거죠. 4번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의 정답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서두에 이 정도 설명하고요. 계속 보면, 그래서 1번은 내가 풀 수 있어도, 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가장 쉬운 문제고, 물론 문제 자체를 어렵게 냈어. 옳지 않은 것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이게 그래도 쉬운 문제고요.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은 찾아라. 이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옳지 않은 것은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생길 가정도 높고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도 있고 문장에 옳지 않은 것도 있으면 또 살펴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틀린 거, 보다 더 옳은 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지문을 보시면 저는 이제 왜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냐면 사법시험 준비할 때 제가 직접 교재를 직접 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 책을 제가 다 썼어요. 이제 공동 저자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모의고사 팔제선다 객관식 문제도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가공해 가지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것은 이것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시조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시험 출제위원들로 심리학자도 들어갑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등변을 갖기 위해서 다 스킬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난이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주의하셔야 돼요. 시간 난이도입니다. 시간 난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내가 문제를 80%를 알고 있어요. 80%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시간 세이브하는 10% 문제에 잡혀가지고 시간이 50%밖에 안 남았다. 다 틀리게 되죠. 대부분. 심지어는 한 문제도 못 풀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 나 공부 많이 했는데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나오죠. 투시, AB, 암기사항 제가 이제 1차 강의 때 다 해드린 거고, 이것도 사실 뭐 2번과 4번이 고른다 했는데 이것은 센스로도 풀 수 있는 거죠. 압축시킨다면요. 기계적으로 마찰 4번이겠구만. 그리고 외우고 있었잖아요. 이거 암기법 있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죠? 그 다음에 저만 에너지가 낮을수록 뭔가 연소와 폭갱이 이루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2에 2주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10초 내로 이 정도는 풀어줘. 이런 거에 다 건너뛰어버리면 너무 듬성듬성해지니까 이것까지 건너뛰시면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풀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 체크가 됐잖아요. 바로 시간 세이브가 지금 엄청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해야죠. 이거 지금 내가 나 준비했고 여러분 풀어봤는데 이거 달라드시면 안 돼요. 시간 세이브예요. 시간 세이브 시키는 난이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 통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렵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기름이 넘치는, 이거 옳은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것은 고른 거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이 좀 더 답이 된 것 같다면 세모를 좀 크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에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문제 차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넘치는 현상, 옳은 것을 물으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답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자, 옳지 않은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최소 발화에 나눠진다. 높을수록 좋아지니까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체크. 최소 발화에 낮아진다. 맞다. 낮다. 옳지 않은 것 고르면 또 다 동그라미니까 체크가 가입에 가깝잖아요. 세모가 동그라미 가깝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애매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표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것들은 답안지에다 체킹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외워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자, 이런 것들 싹 자,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풀 수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풀프루프, 페일셀프 원칙과 풀프루프 원칙,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하지만은 좀 이거 너무 귀찮다, 시간 나는 더 빨리 풀고 하고 싶은데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옳은 것은 내다 해가지고 체킹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같은 1차 보고 나서 2차에 바로 매진하려면 1차 시험을 확실하게 합격했다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두 개씩 실수해 틀려버리면 수십 수백 명이 위에 딱 깔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 난 자신 있다,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것은 색채를 사용한다, 피 방향으로 항상 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면 바보 멍청이니까 잡아당기진 않는다는 거죠. 민다는 거죠. 자, 회전식이나 레버식은 이게 더 낫겠죠, 회전식보다는. 이것은 페일세프 원칙이죠. 그래서 동그란 이것도 좋은데, 이제 소방에서 관리사 1차 정도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풀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전부 다 가위표 동그라미 해도 아마 한 문제당 3초도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거 넘어가야죠. 체크해버리고. 그러니까 17년도 문제 어려웠던 게 계산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빨리 풀고 넘어가야겠죠. 이런 것들. 적어도 이 정도 문제는, 서술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계산 문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제항기법으로 그 화재안전 기준 일수랑과 GS 일수랑, 그다음 소방경보 일수랑 다 했잖아요. 1차 공부는 2차식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그 암기가 복원율이 80% 뭐 60%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한 30% 40%만 나와도 암기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껌으로 맞춰버립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차 시험을 계속 통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굴뚝효과 나오죠. 건물 내부 온도차, 압력차로 나타나고, 그럴 때 화재와 상관없이 평상시에 쫙 수직기류가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굴뚝효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옳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쭉쭉 넘어가세요.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외부의 공기 밀도차로 발생한 압력차로 발생한다. 비슷한 말이죠. 온도차는 밀도차로 나타나니까. 그러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이 돌아다니까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고체일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죠. 압력차 발생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굴뚝효과도 이렇게 좀 문장을 꼬아놔버리니까 17년 문제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졌죠.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고 제가 그 다음 뭘로 넘어가라 했습니까? 여기서 수방이 아닙니다. 소방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 전기는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 안에도 약재화학이라든가 수리학에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 버리고 소방관계 법령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관계법령 GS 일수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암기법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암기법을 많이 하신 분들은 관계법령이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어렵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논리회로를 지금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1과목을 이렇게 풀고 계산 문제 체크했다면은 1과목에 허용된 시간 절반도 안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딱 봐도 2번이잖아요. 낯설잖아요. 화재 안전 분야 국제 경쟁력 향상. 국제 경쟁력 향상 물론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잘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종합은 5년, 세부계획은 구체적이니까 시도지사가 매년마다 한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때문에 소방청장이 시도지사보다 더 높지는 않아요. 사실 직위가. 근데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5년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방계 법률 제가 강의로 다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자, 소방용수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남아있는 소방용수시설은 사인이 하는 거죠. 일반인이 하는 건데 똑같은 취지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지만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용수시설 설치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또 있죠. 똑같이. 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위 수평거리 180m에는 수도 배관이 없었을 때, 65mm 이상 수도 배관이 없었을 때 소방용수 시설, 수하수조, 저수조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설치 유지 관리를 일반 사인이 하느냐, 일반 개인이 하느냐, 내지는 시도지사 하느냐, 그 구별은 소방기본법상이나 아니면 화재안전기준상이나
이제 하자인유상에 있는 것은 또 소방시설법, 즉 설치유지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화재 예방 및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 화재 경고 지정 대상자에 해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풀 수 있는, 내가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니까 모르는 것들은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쉬운 거니까.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장 창고가 밀집한 이거 봤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이거 공부한 사람은 1번인 거 그냥 무조건 알겠죠. 근데 어쨌든 또 동그라미. 근데 소시가 소용돌이를 몰고 오면서 소를 출동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암기법에서. 그러면 금방 동그라미 나오고 1번이 무조건 답이죠. 근데 암기법을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2차 공부하듯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체크로 가야겠죠. 근데 틀린 쪽에 가까우면 이 표시라 했죠. 근데 맞은 쪽에 가까우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래 놓고 체크를 해놔야죠. 또 봐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보면서 찾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는 일단 해놔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쭉 푸는 겁니다. 쭉 푸는 거예요. 특수과학물 저장을 취급기준으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것도 어렵죠.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해 놓고 넘어가야겠죠. 법령도 다 어렵게 나왔어요.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체크하고 이런 것도 넘어가야 돼요. 체크가 너무 많지 않은데 절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정확히 내가 지금 하는 건 50%만 나오면 된다고요. 나머지 50%는 하나도 못 나왔을 때도, 찍었을 때도 62.5가 나와요. 전혀 몰랐을 때도 62.5보다 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50% 내가 정확히 알고 맞췄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체킹한 지문이 1번, 3번, 4번이 많이 났어요. 2번은 거의 안 나왔다. 분명히 안 나온 이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위주로 찍으면 돼요. 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저희 직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소방설비 기계기사도 학교 공부를 좀 잘한다면 잘하는 자.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법령도 쭉 이렇게 푸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차학계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쉬우니까 얼른 넘어가야죠. 풀고. 자, 이것은 이거 재밌고 내가 풀었던 문제야.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다 하더라도 계산 문제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네요. 점검일 일단에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거 종합. 이거 많이죠.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거 주는 문제네요.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그래도 1초 만에 풀면 안 되고, 그래도 한번 혹시 함정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사법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은 함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저는 보는데, 점검일 일단이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함정이 없네요. 연면적 했으니까 4번. 여기서 연면적이라 바닥면적? 이건 말도 안 되죠. 바닥면적과 연면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고시에서. 등록증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한 명 이상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놓고도 이 정도 저 봅니다. 보조기술 소방에 2명이 틀렸잖아요. 자, 이상이니까 맞죠.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설비기사 2명 이상은 가능하다. 맞죠. 근데 소방설비기사 이사 2명으로 해야 된다. 이건 좀 어폐가 있고, 반드시 소방설비기사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 틀렸죠. 근데 2명 이상은 가능하다 했던 맞고,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하고 소방에서 인정 자격증 발급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보조기술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해서 1번이 맞고. 자, 이것도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히 얼른 넘어가세요. 달려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자, 제5과목 넘어가는 겁니다. 4과목도 넘어가시고. 사실 이연물 관련된 것도 처음에 접근이 어렵지 60점 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연물 기능장 따신 분들은 물론이고 보통 70점에서 8점 사이 나오지 않나요? 90점 가까이 나오기 힘들어도. 그 이유가 이연물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가 50% 정도에서 60% 알 수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0에서 8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30분 이내로 녹화를 하려 했는데 지금 벌써 25분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자, 구조 원리, 소방에서의 구조 원리가 가장 어려워요. 1, 2, 3, 4, 5에서. 근데 여러분들 점수는 가장 높죠. 그 이유는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충 공부하는 사람 내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꽈락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꽈락이 참 나오기 힘든 건데, 꽈락이요, 여러분 20%를 알고 있으면 꽈락이 안 나요. 내가 20%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80%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80 곱하기 0.25를 하면은 20점이 나옵니다. 20점이 나와요. 꽈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꽈락이 나왔다는 것은 20%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공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꾸 웃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구조 원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자원전 기준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한기를 하시고 제일 처음부터 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점수가, 문제 난이도는 가장 높은데 5과목 중에 가장 높아요. 수리학 못지않게 높습니다. 점수는 어느 정도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수 없으면 꽈락이 나온다는 거,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1, 2, 3, 4 과목에서 다 60점 넘어놓고 5과목에서 꽈락 나와서 떨어진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5과목은 함정이 많으니까 아까처럼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 나오니까 넘어간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쭉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암기법 다 했던 거잖아요. 예. 8호에서는 노수가든, 자, 노수가든 근로자 방업다고 이사를 와가지고 100살 공동주택 얻어주니까 100살 될 때까지 관광 휴게는 관광이 나오죠. 관광을 하면서 창공을 나르면서 희낭낭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암기법 좀 다른데 어떻게든지 다 암기법 갖고 계시니까요. 30살이 되니까 위가 나빠졌다. 30살 때 술을 가장 많이 먹으니까. 50살 넘은 공직관의 집이 장례식장이 되었다. 공직관의 집이 장례식장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도 쭉 이런 것도 하나하나 토시 하나 살펴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다 보면 물분무 소화접이 4개 방송 3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틀린 거니까 다른,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천지가 개벽에도 이것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예에도 없잖아요. 예로 4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05번.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안정규는 좀 신경 쓰기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연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리학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수리학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수리학.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리학일수록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용으로 나온 것들 빨리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났을 겁니다.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다 풀어야 돼요. 수리학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맞잖아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0도씨 1기압 그래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0도씨 1ATM이죠. 1ATM. 이거 답이 좀 잘못된 1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기체 압력이 높으면 부피,
온도가 일정할 때 0도씨 일기와 모든 기질 이게 지금 얼음 닭 같아요. 22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시고, 그다음에 관성에서 점성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함수. 이것도 제가 일자 강의에서 암기법 다 해드렸던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야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 배관 내 동압을 측정할 수 없는 거. 동압은 움직이는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토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있었고, 그래서 4번. 그다음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많이 나오더라도 수료하기 때문에. 자, 차원식은 그대로 풀어 나가야겠죠. 차원식을 모르신 분은 없을 것이고, 일자 때 다 해드린 것도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죠. 체크한 게 지금 많이 나온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써진 연산은 풀어야겠죠. 계기압 눈꺼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큰 폭으로 흔들리고 터출한 어떤 부분 주기적인 변동이 발생한 우상향일 때 써진 현상이 발생하죠. 4번. 이것도 지금 풀면 안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공기보다 약 1.5배 비전도성, 무색무취이다. 그러니까 소화약제를 쓰죠. 인계온도 맞은 것 같아요. 자, A, B, C급 모두 가능하죠. 근데 주로 B급 기름화제하고 C급 전기화제 사용하는 이것도 맞죠. 이거 뭔가 생뚱맞고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5번, 4번 이런 것도 풀고 넘어가겠죠.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소화약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약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잖아요. 또 나온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소화약자는. 자, 이것도 계산 문제 가볍게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지만 절대 손대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5점 파악에서 가장 높은 소화약제 할로 이상은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주는 문제들이죠. 이렇게 다 주는 문제예요. 자, 역률. 이거 초간단한 역률 문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푸셔도 되는데 그래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체크한 문제로 넘어오잖아요. 자, 수리학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과목 표시해놓은 거 그걸로 하지 말고 수리학을 해결하고 가셔야 되니까 수리학에서 다시 체크하면 넘어왔을 때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거. 이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체크 2개. 그래야 나중에 돌아오니까. 자, 이것도 푸시고 47 7년도 17년도 문제 굉장히 어려웠네요. 논리식은 이거 체크해놓지만 거의 찍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아까 제가 찍는 요령 찍으면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찍으면 4분의 1인데 2분의 1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맞추셔야 되고 이것도 맞추셔야겠죠. 자, 그럼 50분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모든 1과목 5과목까지 문제를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1과목으로 가지 마시고 수리학을 해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리학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수리학을. 자, 근데 해결하실 때 수리학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간단한 수리학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수리학. 간단한 수리학들을 해결하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또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몇 문제 또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1과목으로 가는 겁니다. 1과목 계산 문제 남겨놓은 거. 그 다음에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체크가 2개, 2개 정도 된 문제들만 남겠죠.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분에서 30분 남았어요. 그리고 체킹도 이미 돼 있어요. 그 체킹은 5과목까지 다 하고 나서 자, 한번 쫙 풀었잖아요. 그러고 체크를 하라 했죠. 답안 체크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체크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리학부터 시작해서 계산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아직 답안 체킹 안 됐고 20분에 30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또 푼 문제들을 답안에다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답안이 아예 체킹 안 된 것이 많게는 몇십 문제, 적게는 10문제 이하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선택을 하세요. 풀어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안 풀고 다 찍어도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왜냐면 체크가 벌써 2개가 돼 있다는 것은 거의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셨을 때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어요. 뭐 5점에서 10점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는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한 2, 3점 평균 내지는 5점까지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강의를 올리는 바람에 좀 준비성 없이 이렇게 했는데 급한 마음에 올렸으니까 수험생들 위해서 올린 그 중심을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설계시공 작년에 설계시공 책을 이제 내고 강의만 하고 출판하지 않았는데요. 좀 출판하기에는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오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오타가 하나도 없이 책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박고수 원장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검수하는 관리사분, 이렇게 3명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시공 책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이 나왔는데 화자원전 기준 뽀개기, 그 다음에 소방연전 뽀개기. 근데 여기에 스토리 이미지 암기법, 암기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밴드 스터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암기법 강의는 거의 하지 않죠. 어려운 것은 강의를 해드리는데 암기법 강의는 제가 충분히 책에다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고 쓰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암기법이. 그래서 이 암기법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남이라 할지라도 잘 따놓은 암기법은 그대로 차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낸 것이고 강의 자체는 이해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잘 남은 시간 준비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